자, 오늘 뉴스탑 10 1위입니다. 1위. 김무성 대표의 이야기. 난 대통령 자격이 없다. 난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건데, 적지 않은 분들이 김무성 대표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했습니다. 대통령 어떤 이유로 대통령을 직접 또 김무성 대표가 비판을 했는지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과연 벼랑 끝까지 와 있는 위기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인식이 같이 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대통령 중심으로 또 정부 주도로 현재의 우리 상황이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미래는 이러이러한 위기가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위기감을 국민 모두에게 호소를 하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좀 더 강한 응변으로 설득해야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의 호소가 아직까지 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씀. 박 대통령께서 현재의 이 강도로는 만족할 만큼 과연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더 강하게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께서 호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좀 제 바람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저희 뉴스탑 10은 김무성 대표가 보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거 박성훈 논설위원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거잖아요. 대통령이 국민한테 좀 호소를 하고 이 문제를 정치권에 그냥 맡기지 말고 대통령이 주도해서 끌고 가서 개혁 의지를 관철을 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그동안 해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대표의 이야기도 비슷한 뉘앙스로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먼저 이 시점에서 왜 김무성 대표가 저 얘기를 꺼냈을까를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어제 오늘 공무원 연금 개혁이 상당히 미흡하지만 기존에 5월 2일 날 합의된, 우리는 맹탕개혁이라고 여기서 비판했습니다만 본인들은 가장 잘된 안이라고 여야 간에 어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한 것으로 일단 가기로 해서 26일 날 공식 타결을 하고 28일 날 본회의 처리한다. 이것을 지금 합의를 이루어간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말하자면 대통령을 향해서 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치권의 국회 선진화법상 야당이 저렇게 버티면 우리가 할 도리가 없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 개혁이 왜 미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바로 국민과 직접 설득해 주셔서 여론을 형성해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셔야 한다. 라는 청구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판을 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 대한 강력한 주문을 던진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자, 오늘 김무성 대표 저 얘기 청와대에서 또 어떻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청와대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중요한 이야기, 야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목소리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문재인 대표와 만나서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야당이 시끄러운 것이 공천권 갈등이다. 서로 공천권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당신 이 위기 벗어나려면은 공천권 다 내놔. 마음 비하고. 제가 이렇게 충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요, 제 학교 1년 후배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론을 종합해보면 사람이 참 인간이 좀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상대 당에 대한 이런 이야기 하기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공천권 다 내려놓으면 세경의 시끄러운 것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문재인 대표한테 공천권 내려달라고 좀 조언을 하니까. 아니, 그건 내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문 대표도 그냥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좋아하실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남 팀장. 네. 야당 갈등의 본질이 공천권 때문이니까 공천권 그냥 다 내려놔라. 새누리당은 지금 공천권 당원들한테 다 돌려주겠다. 국민들한테 돌려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하면 당 분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 뭐 이런 답변까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과연 문재인 대표한테 조언, 충언만 한 걸까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이 상황을 좀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친노와 비노 사이 또 이렇게 틈버리기를 묘하게 하고 있다. 이런 그런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늘 친노 비노 갈라치기로 해가지고 새누리당도 그 비노 지도부일 때 김한길 전 대표가 지도부 할 때는 참 친노 강경파에 끌려다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결국 두 개파를 또 이렇게 슬며시 틈을 벌리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저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박성원 논설위원께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 친노 지도부가 있는 게 유리하다 이런 해석들이 많잖아요. 네. 첫 번째는 비노 지도부가 있을 때는 친노 눈치 보느라고 비노 지도부가 협상을 할 때 오히려 양보를 못 하는데 친노 지도부가 있으면은 아니 그냥 뭐 우리가 알아서 양보할게. 눈치 볼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선거를 치를 때 국민들의 눈에 봤을 때는 친노 지도부가 있는 게 새누리당에게 전략적으로 좀 유리한 것 아니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 대표 계속 가길 원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당리 당략적 관점에서만 보면 예. 친노 지도부가 있는 게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친노 지도부가 지금 문재인 대표가 바로 지금 상징하듯이 어떤 패권주의,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욕을 많이 먹고 당내의 다수의 민심을 주워 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는 것이 또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이 상당히 새누리당으로서는 유리하고 예. 또 하나는 여야 협상을 할 때도 어떤 실권을 쥐고 지금 조직화되어 있는 친노가 실제로 그 당권과 또 원내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어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가 분명해지는데 결론이 딱 나니까. 예, 결론이 나서 편리한 것도 있는데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국가적 장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그 현재의 친노만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한 진보 그리고 좀 더 다수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의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실질적인 그 정책 협상이나 이런 데서 공감대를 이루면서 어떤 정책을 하나하나 같이 맞춰나가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그것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예. 또 하고 있는 의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당연하겠죠. 네. 예, 박성원 논설위원이 아주 정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목소리 들어봐야 될 텐데 이번에는 다음 총선과 관련해서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선거 때 우리 새누리당이 져가지고 야당이 돼가지고 새정년이 여당이 돼가지고 개혁하자고 하면 개혁 좀 더 하자고 밀어붙여가지고 우리 미래를 위한 개혁을 갖다 성공하는 것이 국가 미래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자조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다음 20대 국회의원 선거도 다들 보수 정당 이제 피로감 때문에 정권도 바뀌는 것이 아니냐, 선거도 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공천만 잘하면 공천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면 우리는 다음 선거에 이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예. 자, 첫 부분에서 했던 얘기 중에 차라리 야당이 돼서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을 우리가 더 하자. 이렇게 한번 해서 진짜 개혁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자조적인 생각까지 든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지금 야당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어렵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과 국회 선진화법의 존재와 현 야당의 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저렇게 자소적인 농담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뭐 야당하고 싶겠습니까? 만년 예. 야당하고 싶겠죠. 근데 김무성 대표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그겁니다. 야, 이거 공무원 개혁, 연금 개혁부터 모든 구조 개혁 해야 되는데 야당이 반대한다. 국회 선진법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야당이 여당이 되면 본인들이 집권해 보면 개혁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협조해서 처리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 국가 백년지계를 위해서는 더 좋지 않느냐는 그런 표현인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국회 선진화법과 야당의 강경한 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발언이라고 보시면 예. 될 겁니다. 만약에 한미 FTA 경우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미 FTA도 당시에 보수 정권이 있었으면은 야당에서 또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오히려 추진이 돼서 지금 한미 FTA가 발효가 된 그런 상황 아마 그런 거를 떠올리고 저런 얘기를 한 건 아닌가 싶은데 자,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바로 대선 주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평가 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70 넘어서까지 서로 진입하는 정치는 절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족적을 하나 남기고 그만둬야 되겠다. 대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제 스스로 대권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대권 자격이 없다. 그거 알았어. 예, 난 자격이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이제 기자들한테 한 말인데. 맞습니다. 예, 저 왜 나온 말인지 갑자기 왜 지금 대선 주자에서 여당에서는 항상 1위로 나오고 있는데 자격이 없다는 얘기, 나는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일단은요, 근데 제가 알아서 한번 일단 김무성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아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가 어떤 자리였냐면 바로 헌정회, 그러니까 예. 전직
의원들, 선배 의원들 앞에서 오늘 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결국은 더 선배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겸손함의 표현일 수는 있고요. 말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김무성 대표, 올해 제 나이가 65이다. 65세예요. 예. 근데 65세인데 70세 넘어서 70살 넘어서는 더 새로운 거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차기 대선은 언제일까요? 2017년이면 67이거든요. 예. 차기 대선은 다 계산해 나가고 보셨네요. 차기 대선에는 내가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회적으로 해석을 하면 차기 대선에 내가 나갈 수 있다라는 우회적인 출마 선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아마 본심 오늘 하려고 했던 말은 나는 자격이 없다. 이 얘기를 아마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70 넘어서 한다. 대통령 그때까지 할 생각이 없다. 아마 그런 취지로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이번 질문 박성훈 논설위원께 드리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본심은 개헌 아닌가요? 그렇죠. 개헌 얘기 작년 8월에 상하이에서 했다가 큰 여러 가지 뭐 혼선을 빚기도 했는데 이원 집정부제 하고자 한 사람이 대통령 출마하는 게 더 우스운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박성훈 논설위원, 이 시청자분께서는 결국에는 김무성 대표의 머리에는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나누자는 게 본인의 정치적 소신인데 당연히 대권 출마를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머릿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난해 상하이에서 김무성 대표가 개헌 본물 발언을 한 취지는 예. 개헌이 실제로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처럼 어떤 당이나 여의도 정치권에 대해서 어떤 소통을 하지 않고 혼자서 밀어붙이시려고 하면 결국은 어떤 원내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개헌의 본물을 막기가 어려우실 거다라고 예.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방식에 대한 말하자면 여당 대표로서의 하나의 청구가 담긴 뜻이었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얘기한 본인의 대권 자격을 얘기한 것은 정말 아까 이남희 기자가 얘기했듯이 정반대로 보는 것이 지금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표는 지금 바로 내가 이번에 당 대표가 돼야 지금의 위기를 수습하고 내년에 총선을 이기고 또 내가 나서야 대선을 이길 유일한 후보다라고 강조하고 그래서 지금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지만 절대 놓을 수 없다. 물러나지 않겠다. 예,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잖아요. 예. 바로 김무성 대표는 그와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저는요, 지금 뭐 요새 제가 가장 1등으로 앞서 있다 그러는데 저는 깜이 아닙니다. 제 스스로는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극도의 겸손 모드로 대비시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과거의 이인재,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인재 의원이 가장 앞섰던 당시 여권의 주자였지만 결국은 마라톤이라는 긴 레이스에서는 결국 되치기를 당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현재 선두그룹에 혼자만이 1위에 나서는데 결코 자만하지 않겠다. 이러한 하나의 마음가짐의 표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대통령 여론조사에서도 예전에 한번 빼달라, 나 좀 넣지 말고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주변에도 계속 저 대통령 나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속내 아마 김무성 대표만 알 텐데 자 오늘 어쨌든 본인의 여러 가지 얘기들 정치적 민감한 얘기들 본인이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으로 또 파장이 적지 않을 듯합니다. 그 추이 저희가 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